안녕하십니까, 화방천입니다. 오늘은 염정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형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왔고요. 그런 형살들이 실제 현장에 가보면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실제 없는 것 같아도 현장에는 그러한 사례가 많고요. 그러한 구조, 환경이 이제 불합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염정살은 보통 염정은 그 오왕 염정을 얘기하는데요. 염정성이라고 그래서 이기상의 염정이 있고 이렇게 형기상의 염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형기상의 염정입니다. 염정성은 오행을 이제 그 화로 보기 때문에 화와 비슷하다 해서 이제 화로 보기 때문에 화형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형산의 형태. 그래서 화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구조를 가진 형체를 일컬어서 화형산이라고도 하고 염정산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제 풍수에서는 전후좌우의 구분이 있고 집 뒤에 부분이 이제 산이 있으면 좋은데요. 배산임수가 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댈 수 있는 산이 없는 것도 많지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뒤에 산이 없는 구조로 건물을 지은 데가 많습니다. 배수면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뒤에 오히려 물이 있고 앞에 산이 있는 구조로 된 상가들도 많고요. 어찌됐든 기본적 원칙은 배산임수의 구조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집 같은 경우는 특히 배산임수 구조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집 뒤에 산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집 뒤에 산이 있으면 집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해서 기댈 고자를 써서 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산. 후면산을 고산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수리하고 아름다우면 상당히 자기 주택에 유리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염정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형산이기 때문에 여러 바위가 겹쳐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바위가 아니라 여러 바위가 겹쳐서 불꽃 모양이 일어나는 것처럼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유독 이제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동일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강약의 정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기본 원칙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형의 형태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불리한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약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강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 경매 물건 중에 그 하나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 집 앞에 바위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바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집의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바위인데요. 집 1층 높이보다 높은 거의 2층 높이 정도 되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 속에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내용들이 등장을 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백호살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구조상 그게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면 좋은데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쪽이 과다하면 음양의 균형이 깨지고 음양의 조화는 풍지박산 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경매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집을 지을 때는 그러한 집 주변의 환경의 구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거주하면서 살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한 살기를 띠고 있으면 일반인들이 살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고달프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제일 좋은 게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을 지을 때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을 짓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구조 자체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환경의 변화는 다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의 에너지체이고요. 돈도 에너지고 모든 게 다 에너지체입니다. 에너지의 상호 작용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서로 연계되어 있고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작동이 이루어지면 다른 에너지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런 에너지 상호 간에 교류가 일어나면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가급적이면 좋은 관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육안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저게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좋은 환경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정도로 주변의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삶의 압박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염정살인데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디에 보면 염정살 레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뒤에 보시면 바위가 하나 있죠. 바위 뭐 두세 개 얽혀 있는데요.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 이런 경우를 이제 염정살이라고 합니다. 염정살.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피해야 됩니다. 집 짓기에는 부적당한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집 뒤에 이렇게 바위가 갈라진 바위가 무분별하게 나 있는 경우도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집 뒤에 이런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 앞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자산의 방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바위가 흉한 상태인 것도 안 좋지만 그 흉한 구조를 보면 주변에 풀이 없거나 전혀 바위로만 돼 있는, 전체가 다 바위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더욱더 흉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산이다 라고 하는데요. 뭐 궁핍한 산이다라고 합니다. 풀이 나지 않는 산. 그래서 주변에 바위만 있고 전혀 풀이 자라지 않는 땅, 이런 땅은 궁산입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당하고 영향을 받는 에너지도 좋은 에너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자산은 문제가 생기면은 귀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사나 또는 귀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 다른 영향도 주게 됩니다.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자기 집안의 운세 흐름이 꺾이게 되는 그런 것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에서는 고산이 악산일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피하는 게 좋고요. 특히 또 집 앞마당에 있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집의 앞뒤는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집을 선택할 때요. 그래서 이제 그 강도는 형상이 개의할수록 날카로울수록 추악할수록 더 심하다. 이게 좀 완화되면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살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완만한 것을 좀 찾거나 저러한 이제 염정살이 없는 지형을 찾아야 될 것이죠. 특히 침실 근처에 있거나 또는 책을 보고 연구하는데 그런 자리 주변에 있다면 이런 연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요. 휴식도 방해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 서재 주변 또는 침실 주변에 가까이 있는지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예 없는지 이런 것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염정살이 있으면 또 화해를 해줘야 되겠죠. 화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지형이 주변에 없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이런 게 있다면 임시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특히 이제 뭐 오제전도 많이 사용하고요. 오제전. 그 다음에 그 호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호로. 호로는 그 중국어 발음상 복록하고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로는 그 좋은 뜻으로 새겨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복록을 가져다 준다라고 해서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호로병은 그 질병을 순합해서 없애준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서 그러한 좋은 상위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이 이렇게 살기가 있을 경우에는 화살의 공독도 있어서 호로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염정사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호로는 여러 군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산해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산해진 중앙에 그 팔개하고 뭐 태극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다도 있고요, 호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도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태양과 달도 그려져 있고 좌우에. 그래서 이 산해진도 특히 이제 팔개가 들어가는 것은 이 오행에 안 좋은 길을 돌려서 순화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해진에는 또 부적이 들어가 있죠. 그 후면에는 이제 부적까지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런 살기를 없애면서 집안의 재운을 좋게 하려고 할 때 이 산해진을 설치합니다. 또 뭐 이 산해진은 뭐 노충이 있을 때도 설치하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산해진도 그 살기를 푸는데 여러 가지 길한 요소를 많이 집어넣어서 그 살기를 푸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염정살은 보통 이렇게 오제전, 호로, 산해진 등을 설치해서 재활을 하고 있고요. 또는 뭐 법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풀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부적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푸는 방법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써서 좋은 것으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염정살에 대해서 원래는 염정성인데 염정성 화형산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렇게 염정성을 염정살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여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염정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집 뒤에 고산지대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집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데가 집 앞입니다. 그래서 집 앞도 잘 살펴야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잠시라도 재활을 해서 그런 화가 미치는 것을 방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우 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큰 타격을 줍니다. 자, 오늘은 염정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